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46세 된 남자입니다. 제 이름은 민수라고 하고요. 건설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동 지역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달 귀국했습니다. 3년 동안 아내와 9살 된 딸 하진이를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참았죠. 매일 밤 화상통화로 하진이 숙제도 봐주고 아내와도 안부를 나누면서 그렇게 버텨왔어요.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족 생각에 눈물 흘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아내와 하진이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진이는 키도 훌쩍 크고 완전히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아빠! 하면서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니까 3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예전과 똑같이 예쁘게 화장하고 나와서 반겨주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주려고 하진이랑 놀이공원도 가고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하진이가 아빠, 나 아빠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내는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 처리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외 파견 기간 동안 밀린 서류들을 정리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어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 이름 밑에 배우자는 아내 이름이 맞는데 자녀란을 보니까 하진이 말고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최윤 우이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면서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히 제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세라는 건 2023년에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저는 분명히 중동에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임신했다가 유산이라도 된 건가 싶어서 일단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딸 하나뿐인데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아니요, 오류가 아닙니다. 부인께서 직접 출산 신고하셨고 혼인 중 출생이라 자동으로 등재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아이가 태어난 건가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네, 출생신고서도 있고 병원 출생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라고 답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제 이름 아래 자녀로 최윤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사산이나 유산도 이렇게 등재되나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지만 아니요. 정상 출산으로 신고된 겁니다. 출생신고서에 모친 서명도 분명히 있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중동에 있는 동안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 아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실수로 잘못 신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슨 행정착오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공무원이 말한 대로라면 분명히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직접 신고한 게 맞는 거잖아요.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화상통화했던 기억들을 되짚어봤어요. 2023년 3월 즈음에 뭔가 다른 점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큰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윤우라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하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진이한테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아내한테는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윤우라는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아이를 낳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동사무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내가 무슨 일? 라고 물어보길래 가족관계 증명서에 우리가 모르는 아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라고 말했어요. 아내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게 뭔 소리야? 무슨 아이? 라고 반문했습니다. 윤우라는 아이야. 2023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당신이 임신했었어?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말이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일 없었는데. 2023년에 임신? 말도 안 돼. 아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게 뭐야?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니까 아내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네. 시스템 오류 아닐까? 나 이런 신고 한 적 없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처음 윤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거든요. 평소 같으면 어머나 이게 뭐야? 완전 이상하다라면서 더 큰 반응을 보였을 텐데 너무 차분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기억 안 나? 2023년 3월쯤에 특별한 일 없었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아내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없었다니까.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나 그때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순간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대화할 때는 항상 눈을 맞추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진아, 숙제 다 했어? 아내가 갑자기 하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엄마, 나 숙제 벌써 다 끝냈어. 아빠랑 게임하고 싶어라고 하진이가 답했습니다. 아내가 그래, 아빠랑 놀아. 엄마는 설거지할게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내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내의 습관은 다 알거든요. 하진이와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정말 모르는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만약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확실해? 혹시 병원에 간 적이라도 있었어? 아내가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당신 왜 이래?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시스템 오류라니까. 내일 동사무소 가서 정정 신청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래, 내일 같이 가자.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응, 빨리 해결하자. 이런 이상한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매일 통화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분명히 누군가가 윤우라는 아이를 제 자녀로 신고한 거고 법적으로는 아내만이 그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모른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내의 어색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동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아내는 내가 같이 가서 정정 신청하자고 했는데 일단 저 혼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밤새 잠 못 이루며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더라고요. 담당 공무원한테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윤우라는 아이의 출생신고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서류를 찾아보더니 2023년 3월 15일 출생, 3월 20일 신고됐네요. 신고인은 모친이 고요라고 말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아내가 직접 신고한 게 맞나요? 제가 확인하니까 네, 여기 서명도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직접 신고한 거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있는 원룸 건물이었어요.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물어봤죠. 402호에 최윤우라는 아이가 살고 있나요? 관리소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그 호수는 지금 비어 있어요. 작년 여름에 나가셨는데 연락처도 안 남겨두시고 그냥 가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물어보니까 젊은 여자분이 혼자 살았는데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답변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디선가 살고 있어야 하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소 아저씨 말로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도대체 윤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발걸음을 옮겨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내 명의로 2023년 3월경 출산 관련 진료비 청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해 보더니 네, 2023년 3월에 여성병원에서 분만 관련 진료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심장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게 맞았어요. 그럼 아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혹시 그 병원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성병원에 도착해서 원무과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2023년 3월에 제 아내가 여기서 출산했는데 혹시 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확인 가능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네, 있네요. 2023년 3월 15일 오전 2시 34분에 남아 출생했습니다. 자연분만이었고요 라고 말했어요. 남아라고 했으니까 윤우가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혹시 퇴원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직원이 조금 망설이더니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산모가 퇴원하실 때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곳이라는 게 어디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입양 관련 절차를 밟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 보낸 거고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요. 3년 동안 중동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일했는데 정작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임신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고 말이에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윤우는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입양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은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상대 남자는 누구일까요? 동사무소에 다시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아이의 현재 거주지나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당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특별한 기록이 없고 혹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 전화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윤우 아동은 현재 보육원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쭉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라는 답변이었거든요. 입양이 아니라 보육원에 맡긴 거였어요. 아내가 바람피워서 낳은 아이를 아예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을 텐데 과연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어서 와. 오늘 좀 늦었네.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아내가 무슨 일이야? 윤우 그 문제 해결됐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성병원에 다녀왔어. 제가 말하자마자 아내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뜨릴 뻔했죠. 거기서 내가 2023년 3월 15일에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걸 확인했어. 아내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당신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런 데까지 가서? 라고 말을 흐렸어요. 이제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윤우가 누구 아이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나 3년 동안 중동에서 고생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당신은 멀리 있고 하진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실수로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실수? 임신까지 하는 게 실수야.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 보육원에 보낸 것도 실수야. 제가 따져 묻자 아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어. 당신한테 들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이미 무너졌어. 당신이 바람 피운 순간부터 이미 무너진 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물어봤어요. 아내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진아. 방에서 놀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상대 남자는 누구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답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아내를 임신시킨 놈이 중요하지 않다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야. 하진이 수영 배울 때 같이 다녔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 그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었어.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그것도 하진이 수영 배우러 다니는 곳에서 만난 사람과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만났어? 1년 정도. 임신하고 나서 끝났어. 1년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였어요. 그동안 저는 중동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밤낮으로 일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윤우를 보육원에 보냈어? 키울 수 없었어. 당신이 돌아오면 들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저질렀던 일이 생각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죄책감 때문에 아이를 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무고한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문득 하나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울 수 있었다면 혹시 하진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진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그런 의심을 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과연 지금까지 제가 알던 가정이 진짜였을까요?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진이를 재운 후에 거실에 앉아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어? 제가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봄까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끝냈어라고 답했어요. 거의 6개월 동안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화상통화로 오늘 뭐 했어? 하진이는 잘 있고? 라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태연하게 일상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 남자가 윤우 아버지인 걸 확실해? 응. 그때 당신하고는 전혀.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와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지금도 그 남자와 연락해? 아니야. 완전히 끊었어. 전화번호도 차단했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윤우가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면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육원 원장님과 상담을 했어요. 최윤우 아동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간 한 번도 면회 오신 적이 없으시네요. 원장님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이제야 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윤우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지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어머니께서 출산 직후에 데려오셨어요. 가정 사정상 당분간 맡겨달라고 하시면서요. 원장님이 윤우를 데려왔어요. 이제 막 2살이 된 아이였는데 저와는 전혀 닮지 않았더라고요. 눈매나 코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윤우는 낯선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아직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나 봐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니까 자주 오시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윤우는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제 아들이었고 실제로는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죠. 그런데 무고한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다니. 며칠 후 저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간남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처자의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윤우와 DNA 검사할 거야. 그리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도 제기할 거고. 아내가 꼭 그래야 해? 이미 끝난 일인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야. 지금도 내 아들로 등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상간남한테서 위자료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2022년부터 바람을 피웠다면 혹시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문득 하진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결혼한 게 2015년 10월이었는데 하진이가 태어난 건 2016년 5월이었어요. 계산상으로는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도 제가 해외 출장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혹시 설마 하진이도?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진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우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동안 상간남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내가 말한 문화센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가 다녔던 문화센터에 가서 2022년 당시 수영 강습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쉽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진이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협조해주더라고요. 그 시기에 등록된 학부모 명단을 보니까 남성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아내와 연령대가 비슷하고 자주 왔다 갔다 했을 만한 사람을 추려보니까 몇 명 정도 후보가 나왔습니다. 문화센터 직원한테 혹시 그때 우리 아내랑 친하게 지낸 남자 학부모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김정훈 씨요? 그분이랑 많이 대화하시던데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김정훈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문화센터에 등록된 번호가 아직 유효했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봤죠. 김정훈 씨죠? 저는 최민수라고 하는데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시라고요? 무슨 일로? 제 아내 아시죠? 문화센터에서 만났던 윤우라는 아이 이야기 해야겠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김정훈이 결국 만나자고 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커피숍에서 김정훈을 만났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 아내랑 얼마나 오래 만났어?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까 6개월 정도. 정말 실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이야기만 하다가 라고 변명했어요. 윤우가 당신 아이 맞죠?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아마도 김정훈이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럼 책임져야죠. 양육비라도 내든지. 제가 말하니까 김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상황도 복잡해요. 아내한테 들키면 제 가정도 무너져요. 그리고 이미 아이는 시설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훈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2022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2015년에도 잠깐. 그때도 문화센터였어요. 2015년? 그때는 하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15년에도 내 아내와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짧게.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만나다가 2022년에 우연히 다시 만난 거예요. 김정훈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띵했어요. 2015년이면 하진이가 임신됐을 시기와 겹쳐요. 설마 하진이도.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5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여름쯤부터 가을까지. 여름부터 가을까지면 하진이 임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진이까지 김정훈의 아이일까요? 9년 동안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혹시 그것도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하진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또 다른 배신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며칠 후 윤우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였어요. 이제 법적으로 윤우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됐지만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하진이와도 DNA 검사를 해보기로 말이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하진이와의 DNA 검사를 하기까지 며칠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하진이마저 제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몰래 검사를 의뢰했어요. 하진이가 쓰던 칫솔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아이도 다른 사람의 딸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내는 윤우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더욱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정말 꼭 그래야 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까? 라고 애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김정훈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윤우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며칠 후 김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정말 어려운 처지예요. 제 아내도 이 일을 모르고 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죠. 저한테 피해준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받을 거예요.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원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정당하게 받을 만큼 받을 거예요. 위자료도 그렇고 윤우 양육비도 그렇고. 김정훈이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하진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검사기관에 가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어요.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자 확률 0%.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진이도 제 딸이 아니었어요. 9년 동안 제 딸이라고 믿고 키웠던 하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김정훈의 딸이었던 거죠. 검사기관을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이 이 정도였다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하진이도 내 딸이 아니라는데. 아내가 결과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제야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하진이도 김정훈 딸이야? 응. 2015년에. 그때도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실수가 2번씩 일어나. 그것도 같은 남자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9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내가 다른 남자 딸을 내 딸인 줄 알고 키운 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 순간 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 왜 울어? 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9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사람이 사실은 남이었다니. 하진아, 방에서 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빌었어요. 다시 시작? 두 아이 모두 내 아이가 아닌데 무슨 다시 시작이야? 하진이는 당신을 아빠로 알고 자랐어. 그 아이한테는 당신이 진짜 아빠야. 아내 말이 맞기는 했어요. 하진이한테는 제가 유일한 아빠였으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를 재우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를 9년 동안 키우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혈육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우뿐만 아니라 하진이까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두 아이 모두 김정훈의 자녀라는 것이 DNA 검사로 명백히 드러났으니까요. 법원에서는 두 자녀 모두 혼인 중 처의 불륜으로 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김정훈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김정훈은 처음에는 제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버텼지만 DNA 검사 결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문제에서는 계속 회피했어요. 제 가정도 이미 파탄났어요. 아내가 알고 나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김정훈이 변명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죠. 무책임하게 아이들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김정훈은 윤우에 대한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아내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육권은 모두 아내가 가져갔어요. 사실 하진이는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애착이 있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착잡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하진이는 당신을 아빠로 알고 살아왔어. 그 아이는 죄가 없어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하진이한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게 너랑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회사에서 제안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3년 계약이었어요. 한국에 있으면 자꾸 지난 일들이 생각날 것 같아서 떠나기로 결심했죠. 출국 당일 공항에서 하진이를 봤습니다. 하진이가 아빠 빨리 돌아와라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하진이가 써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제일 좋아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하진이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 아빠라고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이제는 자녀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우도 하진이도 모두 삭제됐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거짓말은 결국 모든 사랑까지 삼켜버리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아내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가정을 파탄냈고 김정훈은 무책임하게 도망쳤지만 결국 법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받은 위자료 5천만 원은 윤우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뒀어요. 무고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할 수 없지만 복수는 법이 대신 해줬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46세 건설회사 직원 민수가 중동 파견 3년 후 귀국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모르는 자녀 윤우를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아내가 불륜으로 낳아 보육원에 버린 아이였고 더 충격적이게도 9년간 키운 딸 하진이도 같은 상간남의 아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이혼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